금리가 높은 시점에도 가 좋은 물건 사는 게 맞다 틀리다? 당연히 맞습니다. 반갑습니다. 황소장입니다. 오늘은 이전에 저희가 유튜브 커뮤니티를 통해서 여러 설문을 했어요. 엄청 많이 설문을 했는데 이 설문을 가지고 편안한 얘기를 좀 해볼 거예요. 매 설문마다 적게는 1000명, 많게는 뭐 1500명 이상이 설문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결과를 갖고 얘기를 하는 거니까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생각도 알 수 있고, 그리고 전체적인 흐름을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구나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설문 여러 개 중에 제가 첫 번째로 꼽은 건 이거예요. 지금 빌딩 산다면 어느 지역에 사고 싶습니까? 홍대, 성수동, 서초구, 송파구, 강남구 했어요. 근데 이 결과가 어디가 제일 많았냐면, 아시겠지만 강남구가 거의 70%에 육박해요. 67%란 말이에요. 누구나 다 강남 사고 싶어 한다는 건 제가 말하지 않아도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잖아요. 제가 그냥 그거를 말로 하는 거고 이유를 얘기해 주는 거고, 뭐 판교에 사는 사람 내지는 뭐 분당에 사는 사람 아니면 뭐 용인 뭐 어디 사는 사람들 중에 나이가 젊은 사람들은 놀 때는 다 강남 와서 놀더라고요. 여기에 그런 시설들이 훨씬 더 좋고 많이 모여 있고 유명한 곳들이 있고 이러니까 오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놀러만 오는 게 아니라 생각해 보세요. 공부하러도 오죠. 대치동 뭐 당연히 아시는 거잖아요. 집 거주 어디 하고 싶어요? 강남에 안 살아본 분들은 강남에 살면 차 막혀서 싫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살아보면 다르단 말이에요. 정말 살아봤는데 난 싫어,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 그치? 강남에 살고 싶지 않은 사람도 건물은 강남에 갖고 싶을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병원 어디로 갑니까? 뭐 삼성의료원이든 아니면 뭐 현대아산병원이든 유명한 병원 대부분 여기 있습니다. 여기 이렇게 사람들이 모이는 위치에 건물을 사고 싶은 거는 뭐 자명한 사실이에요. 물론 강남구 이외에 두 번째가 성수동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차이가 성수동 13%, 강남구 67%예요. 1등과 2등이 아니라 독점하고 있는 사람과 약간 뭐 이런 정도 차이란 말이에요. 이거를 동일선상에서 비교한다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잖아요. 이건 사람들의 생각 똑같더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 설문은 뭐냐면, 자산 불리는데 가장 안정적이고 유리한 재테크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저축성 보험, 금융상품, 주식, 코인, 금 투자, 부동산 투자 이렇게 했어요. 이것도 부동산 투자가 70%가 넘게 76%가 나왔어요. 저도 부동산 투자에 동의합니다. 왜? 안정적이니까요. 한 적 있을까? 없습니다. 좋습니다. 이게 참 재밌는 게 하지 않았지만 그게 좋다는 걸 알아요. 해본 사람은 더 잘 알 거예요. 부동산 투자가 안정적이고 자산을 불리는데 뭐 압도적이라는 거는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일 거예요. 뭐 여기서 2위가 주식 민 코인이에요. 12%예요. 12%랑 76% 이거는 뭐 이것도 역시나 비교할 그게 없어요. 주식을 잘 해가지고 건물 사야지. 뭘 잘해서 건물 사야지 뭐 이런 게 대부분이지, 건물을 잘해서 주식해야지 듣기만 해도 웃기죠. 뭐든 뭔가 일을 하든 뭘 하든 다 해가지고 건물 사야지. 근데 아까 어디라고 했죠? 강남에 건물 사야지가 다 꿈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 설문은 지금 100억 강남 빌딩 사면 5년 뒤 2027년에 얼마 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1. 50억 2. 100억 3. 150억 4. 200억 5. 250억이에요. 자, 그러면 요즘 부동산 경기가 안 좋단 말이에요. 집값 떨어지고 어쩌고저쩌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중에 100억짜리가 5년 뒤에도 100억이거나 100억보다 더 아래 50억 이하다 얘기하신 분이 27%예요. 150억 45%, 200억 16%, 250억 13%. 그러니까 74%가 최소 150억 이상 된다고 예상하는 거예요. 이 말인즉슨 돈이 있으면 부동산이 가장 안정적이고, 그리고 강남에 사고 싶고 그 빌딩은 5년이 되면 100억짜리가 150억은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렇게 되더라도 어색하지 않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100억 있으면 강남 빌딩 사겠다는 얘기잖아요. 그 노력을 해서 그만큼 그 돈을 갖게 된 것만 해도 일단 인정할 만하다. 그리고 그게 된 사람들은 이런 행동을 하려고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부동산 경기가 막 침체잖아요. 본인이 강남에 200억 건물 주인이고 3년 내에 부동산이 침체될 경우 빌딩 매각을 언제 하겠냐. 자, 갖고 있는 입장을 물어봤어요. 우리가 대부분 뉴스에서 접하는 거는 없는 입장이에요. 앞으로 건물 가격 어떻게 되겠다, 건물 시장이 이렇다 저렇다. 대부분 건물을 안 갖고 있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기사를 쓴단 말이에요. 왜? 그래야 많은 사람이 보니까. 200억 건물주다. 근데 부동산이 침체될 경우 언제 팔 거냐? 1. 지금 팔겠다. 2. 1년 내에 팔 계획한다. 3. 3년은 두고 보겠다. 4. 5년 뒤 팔겠다. 5. 차라리 나를 팔지 강남 빌딩은 안 판다. 이거 5번 차라리 나를 팔지 강남 빌딩 안 판다가 72%예요.
본인이 갖고 있다고 하면 죽어도 안 판다는 거예요. 그걸 아는 사람들이 건물 가격 떨어지면 헐값에 나올 거야 이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상황만 바꿔놓고 생각해보면 당연한 건데 이 입장만 생각한단 말이에요. 만약에 여기서 질문을 본인이 갖고 있는 게 강남의 우량빌딩이라고 했으면 72%일까요? 92%일까요? 우량빌딩은 절대 그렇게 팔기가 힘들단 말이에요. 가격이 낮아지더라도 그렇게 낮아졌다고 느끼지 못할 정도로 낮아진단 말이에요. 아주 드문 일이란 말이에요. 사는 입장에서 생각하면 경기 안 좋고 공실 나오고 그러면 나오겠지. 근데 파는 사람 생각해보면 이론적으로 그 말 안 맞죠? 네, 한번 이건 느껴볼 수 있는 질문이란 말이죠. 그리고 72%가 제일 많았고요. 지금 팔겠다가 또 13%였어요. 그러면 비교가 안 되잖아요. 그럼 13%가 내놓는 우리 건물도 우량 건물일까요? 이거 질문을 우량 건물 기준으로 했다면 13% 이거 택도 없어요. 우량 건물이라고 하니까 감이 안 오실 수도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감이 팍 올 거예요. 강남역 사거리 대로변에 있다. 1.3%도 안 나올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거는 사는 입장과 파는 입장은 너무너무 다르다. 그리고 내가 살려고 한다면 파는 입장에 대해서도 진짜 감정이입해서 생각해보면 충분히 지금 상황에 어떤 행동을 해야 될지 판단이 쓸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강남 빌딩 매매 가격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질문했어요. 1번이 부동산 정책, 2번 금리, 3번 경제학자, 4번 빌딩 중개업체, 5번 매수자와 매도자. 사실 이 결과는 제 예상과 달랐어요. 여기에서 56%가 금리예요. 그리고 2등이 공통적으로 부동산 정책과 매수 매도자라고 했어요. 전 이거는 사실 좀 이견이 있거든요. 다른 생각이. 지금 만약에 부동산 정책이 엄청 센 시점이야. 그러면 이거 다 부동산 정책 했을 거예요. 다 영향을 미치는 거지만 지금 현재가 이슈가 되고 있는 것에 전 몰렸다고 봐요. 금리는. 지금은 금리가 하도 이슈다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지만 사실 이거는 질문이 잘못됐거든요. 건물의 입지가 사실 들어갔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설문을 다시 했어요. 그래서 다시 한 설문을 읽어드릴게요. 1번 국가정책, 2번 은행금리, 3번 매수자 매도자, 4번 빌딩 중개업체의 마케팅, 5번 건물의 입지. 자, 여기서 보니까 제대로 된 답변이 나왔어요. 5번 건물의 입지가 73%예요. 압도적이죠. 2등이 뭐냐면 매수자 매도자예요. 두 개를 합하면 84%예요. 그리고 세 번째가 금리예요. 그러면 결국 강남 빌딩 가격에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은 입지와 매수 매도자들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걸로 인해서 정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금리가 높은 시점에도 입지가 좋은 물건 사는 게 맞다 틀리다? 당연히 맞습니다. 입지는 시간이 지난다고 해서 강남의 입지는 변하지 않아요. 위치는. 그럼 입지가 저게 지금 좋은지 앞으로도 좋을지 더 좋아질지 안 좋아질지 이걸 보는 게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건물을 살 때는. 그리고 나서 매수 매도자의 조율 이 두 번째로 중요한 거란 말이죠. 내가 돈이 마련되면 언제든지 사야 되는 시점이라는 거는 이 설문을 통해서 자명하게 나왔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2008년부터 2022년 사이에 강남 빌딩 가격이 가장 낮았던 시기는 언제냐? 금융위기 때, 지구 종말론 때, 코로나 사태 때, 위드 코로나 때, 고금리 지속 예상일 때, 그러니까 다 안 좋은 시점을 꼽은 거란 말이에요. 80%가 2008년을 선택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상황이냐가 문제가 되지 않고 누가 더 빨리냐가 사실 건물 사는데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괜찮은 건물이라고 쳤을 때. 어려운 상황은 힘든 상황은 우리가 지금 2022년 연말이지만 앞으로도 계속 올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지금까지 사실은 그런 삶을 살아왔어요. 어려움 없는 삶이 어디 있었어요. 근데 건물 가격은 계속 지속적으로 상승해 왔다는 거예요. 그걸 많은 분들이 알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번 질문은 앞전 질문들과 좀 다른데 내가 만약 강남에 건물을 갖게 된다면 주위 사람들에게 알리겠습니까? 1. 적극적으로 알린다. 2. 적당히 알린다. 3. 피치 못할 때만 알린다. 4. 가족 외에는 알리지 않는다. 5. 비밀로 한다. 가족에게도 안 알리겠다는 분들이 33%예요. 72%가 웬만하면 알리지 않는 분들이에요. 이거에 대해서 소장님 동의하세요 혹시? 당연하지. 왜 알리지 않는 거예요? 알려서 좋을 게 없거든. 첫 건물은 알릴 수 있어. 첫 건물 내지는 그런 거를 처음 해보고 얼마 안 된 사람들은 그럴 수 있어. 근데 알리고 2, 3년만 지나도 이거 잘못했다는 걸 알게 돼. 불편한 상황들이 벌어져. 어떤 상황들이요? 그 다음 설문에서 얘기해 줄게요. 강남 건물 가지고 있는 사람을 보면 어떤 감정이 듭니까? 나 말고 다른 사람이. 여기서 나도 의지를 불태운다가 45%예요. 자, 부럽고 삶의 의지를 불태우는 게 74%예요. 그러면 26%는 난 관심 없다. 이게 26%란 말이에요. 내 주위에 누가 26%고 누가 74%인지 몰라요. 겉으로는 축하하죠. 속으로는 몰라요. 그러면 내가 누군가에게 한 명만 알려도 24%게 분명히 갑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나를 좋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쉽게 말하면 시기 질투를 하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알리는 게 과연 좋을까? 어쩔 수 없이 알려지는 것과 내가 알리는 것은 또 다르지.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적극적으로 알린다? 이건 아직 안 사보신 분들은 생각할 수 있지만 사보신 분들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점점 알게 되실 거예요. 네, 오늘 설문을 가지고 비슷한 주제였던 것들을 하나로 묶어서 이제 얘기를 한번 해봤고요. 제가 보면서 느낀 거는 제가 아는 것과 많은 분들이 선택하는 것에 큰 차이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이분들 역시나 알고 있다는 거죠. 천 몇백 분씩 이 설문에 참여를 해서 나온 결과니까 이게 현실과는 크게 다름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다음번에 또 다른 설문을 모아서 이야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